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고전소설이었습니다. 고전소설 최고운전, 우리에게 최치원이라는 실존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신라시대의 굉장한 인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고,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좀 훈련해 볼 수 있는 소설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오늘 같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이 긴 글, 딱 봐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압박이 느껴지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이 2000자가 넘는 텍스트를 몇 개의 장면으로 요약하는 훈련, 나는 그걸 주고 싶어. 우리가 글을 딱 만났을 때 몇 개의 장면으로 딱딱딱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 많은 정보들을 서랍 몇 개에다가 딱딱딱 다 넣어놔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지에서 정보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빠르게 해당 장면, 해당 서랍이 되겠지. 그 서랍으로 넘어가서 딱 꺼내보고 선지에 있는 정보하고 너가 서랍에서 확인한, 지문에서 확인한 그 지문의 내용하고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정답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 저는요 외워서 풀 건데요, 외워서 푸는 게 안 되는 영역이 고전소설이야. 물론 내가 기억이 나는 정보들이 있겠지. 그리고 독해를 하다 보면 기억이 나는 것도 많아지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은 너무나 치사한 부분, 너무나 조그만 지엽적인 세부 정보까지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막 순서 같은 게 있지. 사건의 순서라던가 단순 내용 일치라던가 원인과 결과의 뒤바꿈이라던가 이런 아주 치사한 부분들을 문제로 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워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외워서 풀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고전소설 읽을 때 굉장히 시선이 좁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한 단락을 외워, 다음 단락을 읽다 보면 윗 단락을 까먹게 되는 거야. 모든 내용을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다 까먹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크게 장면으로 읽는 거야. 아, 주인공이 시련을 겪고 있는 장면이구나. 아, 뒷부분 주인공이 극복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지. 내가 이렇게 나눠놨잖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장면 1, 아, 국가의 문제상이구나. 장면 2, 최치원의 계략이구나. 최치원이 일부러 거울을 깨뜨리면서 나승상네 집으로 들어가잖아. 그리고 나승상네 집에 들어간 건 철저하게 고의로, 일부러라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서 두 가지의 목적을 실현한다. 첫 번째는 나승상에 딸하고 결혼하는 거, 두 번째는 임금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 이렇게 장면 2, 그 다음에 장면 3은 최치원의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 나승상네 집 안에서 최치원이 말을 먹이고 정원을 돌보고 그 다음에 막 위기를 해결하고 하면서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는 장면, 이런 어떤 전기적 요소들이 좀 드러나는 장면 3번. 그리고 장면 4는 최치원이 목적을 달성하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크게 장면으로 나눠 놓고 정보들은 이 장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선지에서 좀 치사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잖아. 아, 그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정보는 장면 3에 있었어. 그럼 빠르게 우리가 그 긴 지문에서도 장면 3으로 가서 해당 정보를 확인해서 선지하고 지문을 매칭시켜서 정확하게 근거를 위주로 크로스체크로 지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정답을 빠르게 골라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고전소설에서 정확도와 속도를 둘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오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란 말이야. 고전소설은 장면 단위로 요약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물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어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에 나오는 어휘 좀 외우려고 해봐. 그러면 선생님 어휘 어떻게 외워요? 고전소설 필수 어휘 좀 알려주세요. 필수 어휘가 뭐겠어? 너가 글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들 다 찾아봐. 매번 찾아보고 그냥 이 시험지 위에다가 돼지꼬리 땡땡에 써놔.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봉서가 무슨 뜻인지, 봉해진 문서지. 그래서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에서 써놓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반복해서 내가 찾고 있는 어휘가 있을 거야. 그게 필수 어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그러니까 일단은 쭉 다 풀어. 그 다음에 채점까지 다 한 다음에 내 영상 보기 전에 오답 정리하면서 단어들을 좀 찾아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글을 읽자마자 내가 아까 몰랐던, 내가 이 부분 몰라서 해당 단락을 잘 해석을 못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구나. 내가 먼저 푼 다음에 궁금증을 좀 가지고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억도 훨씬 더 잘 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지문 위에다가 단어를 그냥 써놔버리면 이 앞뒤의 맥락하고 같이 이 단어의 내용이 더 잘 기억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가 고전소설 필수어휘 노트를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필수어휘를 따로 사서 외우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한 다음에 오답 정리하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다 찾아보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휘를 잘 외워두시면 장면 단위로 독해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도 인물관계죠. 중국 황제는 주인공하고는 적대자, 적군이었다 체크하는 게 좋을 것이고 주인공은 신라 사람이었다. 그리고 중국 황제가 지금 신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보기에 살펴보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되겠죠. 문제와 해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문제와 해결 속에서 주인공의 비범함이 발현이 된다. 제가 데일리 퀴즈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의 플롯입니다. 문제와 해결, 위기와 극복이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이 중국의 황제가 제기한 문제 상황을 이제 최치원이 비범한 능력으로 해결하는 구조의 글인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좋습니다. 아무도 그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지 못한다. 중국 황제가 상자 속에다가 계란을 넣고 그 다음에 그 계란을 꽁꽁 싼 다음에 이거 뭔지 맞춰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상자를 풀어보지도 않고 들어도 이 계란 소리가 안 나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이 상자 속에 있는 물건이 계란인지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나라에 인재가 없어. 나라에 어떤 퀴즈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 없단 말이야. 그때 딱 나타나는 최치원이죠. 그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인물 이 지칭어들 아이, 장사, 너, 파경노 여기 있는 노보까지 전부 다 이 최치원 결국에는 최고운을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소설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호칭, 지칭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파악하면서 주인공의 행동들을 파악하는 것이고 지금 주인공이 거울을 고의로 떨어뜨려 깨뜨렸어. 이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여기서 보이죠? 아이도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다. 자, 왕이 내린 명령이 뭡니까? 상자 속에 있는 그 물건이 뭔지를 알아내야 한다. 누가 이제 알아내어 시를 좀 지어달라.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으니까 자 1번 목적은요. 좋아. 내가 이제부터 왕의 명령을 수행해서 관직표 땅을 나누어 준다라는 이 왕의 어떤 이제 제안이 있었으니까 일단 상을 내가 받아야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웅적인 면모를 좀 생각해 보면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이 1번 목적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나승상댁 딸아이가 예쁘다는 소문을 들였어. 결혼하기 위해서인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계략을 이제 딴 거고 그 계략하에서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린 다음에 그 거울 값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나승상네 집에 잠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이가 도란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맞춰야 된다까지 안 다음에 승상댁의 일부러 노비가 된 거죠. 노복이라는 단어는 남자 노비라는 뜻이에요. 꼭 외워야 됩니다. 일부러 노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왜곡해요. 도람의 존재에 대해서 안 다음에 승상댁에 일부러 들어간 거니까 순서가 돼 있다. 어떻죠? 이 정보들이 굉장히 치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면 1로 넘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이 순서를 확인한 다음에 정답을 골라야 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전소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2, 3, 4, 5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뒤에 더 고난도의 어떤 비문학 지문이라던가 뭐 문학 지문에서도 내가 시간을 좀 더 써야 되는 현대소설이라던가 뭐 고전시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단순 내용일치 문제는 빠르게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지문과 선지를 크로스체크해서 확실한 근거를 확인한 다음에 2, 3, 4, 5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선생님 2, 3, 4, 5를 제가 안 보려면 상당후가 좀 있어야 되나요? 그냥 1번 걷던 찍고 넘어가 버리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이 1번에 있는 모든 선지를 지문에서 빠르게 파악해낼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크로스체크를 잘할 수 있다면 아니 누가 봐도 지문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무조건 정답이잖아. 2, 3, 4, 5를 안 보면서 오히려 속도를 챙길 수 있고 정확도까지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장면 단위로 지문을 나눈 다음에 빠르게 크로스체크하면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고전소설에서 내가 고득점을 맞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거울의 이제 소재의 기능이죠. 아이가 승상의 사이가 되려는 목적
2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렸다.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쭉 읽어보시면 이 문제 상황의 비범함을 해결되는데 리을의 시집기네요. 자, 리을에서 치원이가 꿈속에서 이제 뭔가를 보고 나서 깨어나서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맞습니다. 상자 속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 정답이 적혀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집기는 이 최고운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라고 봐야 맞겠네요. 굉장히 비범한 게 일단 반은 이고 반은 노란데 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 계란이 있는지 맞춰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뜬만 머금을 뿐 토하지 못하더라? 뭐야 계란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대. 그러면 여기서도 잠깐 얘기했죠.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고 하지만 뜬만 머금을 뿐 토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야 계란이 무슨 때를 알아 울려고 해. 야 최치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 황제도 몰랐던 거죠. 그 상자 속에 있는 계란이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이 한 수 위다. 그 상자 속에 계란을 넣었던 황제도 모르는 것까지 최치원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최치원의 비범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시의 어떤 기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소설 장면 단위로 요약하고 인물관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플롯은요. 맞습니다. 위기와 극복이고요. 해당 소설 또한 문제 상황,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최치원의 문제 해결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정리를 좀 하시면서 데일리 퀴즈, 위기와 극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신뢰가 성공의 제1 비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근거 없는 믿음이야. 그냥 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날 따라해봐. 나는 있잖아. 너무 힘들 때 아침에 거울을 딱 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될 놈은 된다 라고 얘기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내가 열심히 해도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있어. 그럴 때 좋아. 어떤 일이 발생하든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닥치든 될 놈은 된다. 그리고 나는 될 놈이다. 자기 신뢰가 성공의 제1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를 꼭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믿고 있어. 여러분들도 쌤 믿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달리면서 차근차근 성공으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저한테 메시지 작성해 주세요. 자, 안녕. 내일 봅시다.